안녕하세요. 동동이 형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맞아서 주말이지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주말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1% 이상 이제 강하게 급락이 나오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급락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어제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다우존스라든지 뭐 S&P 나스닥이 2% 혹은 1.5%이 사이를 맴돌면서 이제 강하게 이제 급락이 좀 나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유하고 있는 그 미국의 종목 중에 아마존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실적이 강하게 나오면서 어제는 이제 10% 정도 강하게 갭 상승을 하고 어,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천천히 밀렸어요. 이전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에요. 계속 한 세 번 정도 2천 달러 주당 2,000불이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 한 20만 원 넘죠. 지금 현재 그 환율이 1,100 한 80원 정도 되죠? 많이 지금 찍었죠. 그죠?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좀 될 것 같습니다. 저점을 계속 이렇게 올려가고 있던 이런 삼각형의 이런 모양이었는데 어제 좀 이게 장이 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간 동안 오랫동안 이제 횡보한 이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면서 이렇게 강한 돌파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어제 시장이 좋았다면 분명히 이제 강한 돌파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어제 좀 지지부진하게 이 2050포인트인가 2020 정도 되는 달러 정도 되는 그 고점을 아직까지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차익을 좀 실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참고로 미국 주식 한 8, 그리고 한국 주식을 2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 강한 한국 시장보다 좀 적금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미국 주식을 좀 많이 좀 보유하고 있는 편이고 실제로 뭐 그렇게 해서 매년 뭐 기본적으로 한 15%, 뭐 많게는 뭐 한 40%, 50%도 수익이 좀 나서 좀 그동안 좀 목돈을 좀 만드는 그런 재테크를 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찌되었든 뭐 아마존이 좀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아마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보시면은 애플이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애플도 어제는 4.4% 정도 빠지고요. 굉장히 많이 이런 모든 종목들이 다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만큼 어제 시장, 미국 시장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은 미국 시장도 안 좋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안 좋고 그리고 삼성도 지금 어느 정도 주가의 어떤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조차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증시는 어쩔 수 없는 조정을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이제는 하게 만들어집니다. 이전에 메르스라든지 혹은 사스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 이 시장이 이번에는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 지금 폐렴 신종 코로나가 생각보다 좀 강하게 지금 더 많이 확진자가 늘고 사망자가 늘고 있고 결국에는 사스를 지금 넘어서는 바람에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을 때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전에 시장 주도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이라든지 이전 시장 주도주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만들어 왔던 수급 그리고 기술적인 차트 분석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누군가가 이 종목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이나 혹은 화요일날 매수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용감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시장이 폭락하는 장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오를 만한 그리고 추세를 만들 만한 그런 자리인데도 다들 눌렸어요. 뭐 그 중에서도 버티고 오르는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무너지고 떨어지고 하는 그런 모양들이 보여지면서 이게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그런 급락의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고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작년, 그리고 재작년 2년 동안 자, 이런 추세로 계속 볼까요?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모양이었어요. 강하게 좀 오르는 것 같다가도 폭락이 나오고요. 오르는 것 같다가도 폭락이 나오고, 좀 오르는 것 같다가 또 폭락이 나오고, 오르는 것 같다가 또 폭락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손절하고, 손절하고 뭘 좀 사서 좀 오르려 그러니까 또 빠져서 또 손절하고, 혹은 물 타고. 그런 여러 번의 경험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온기가 들어오면서 사면 뭐든지 많이 오르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그 접하면서 아, 지수가 상승할 때, 상승장일 때 사고 이런 하락장일 때는 그냥 쉬는 게 오히려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길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의 파동은 지금 현재 상승 자리에 파동은 만들고 있긴 하지만 이전 저점을 지금 깨고 살짝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보이면서 지금은 좀 매매를 좀 그만두고 관망하고 좀 쉬어가고 다시 상승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기다려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내 자산을,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자,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와야 될 만한 그런 자리였는데 깨고 내려가는데 음봉으로 꽉 채운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월요일장, 화요일장도 사실은 이런 캔들을 보고 웬만한 캔들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주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시장은 접근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투매가 나올 만한 가능성도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쉰다. 네, 그냥 관망하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타입니다. 단타. 근데 이 단타도 사실 그 테마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단타 안에 테마가 형성될 만한 그게 있냐는 거죠. 시장이 무너질 때 작년 시장이 무너질 때 4월에서 뭐 한 6월까지는 시장이 막 폭락이 나올 때 5G가 그래도 시장을 선방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7월부터 해서 8월까지 또 시장이 무너질 때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랐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를 해서 저도 수익을 꽤 많이 났었거든요. 오히려 이때가 수익이 더 많이 났었어요, 저는. 참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단기를 매매를 할 때는 철저하게 기술적인 분석을 저는 좀 선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분봉 보시거나 혹은 뭐 1분봉 같은 걸 보시면서 이렇게 스캘핑이라 하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굉장히 짧은 수익, 짧게는 뭐 1% 수익도 내고, 뭐 많게는 한 3%에서 뭐 5% 정도까지 수익을 내고 빨리 나오는 그런 전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파동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하락을 할 때도 그죠? 하락할 때도 파동을 만드는데 여기 사서 여기서 수익을 내는 그런 지나가는 자리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가 사실 지금 현재는 그거 말고는 사실 통하는 그런 매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금요일자 너무 열받아서 단타 매매할 만한 종목을 좀 찾기 위해서 제가 이제 검색식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봤어요. 검색식을 만드는 이유는 어, 누구한테 자랑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종목들 중에 그나마 기술적으로 좀 접근할 만한 종목들을 추려주세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 마감 전에 한 6개인가 정도 이렇게 떴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좀 매력적인 게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엘컴텍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스크림 에듀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에는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사야 되는가? 물론 뭐 장 초반에 시작할 때 강한 놈을 사서 얼른 팔아버리는 그런 분도 물론 있으십니다만 그래도 엘컴텍이 장 막판에 차트의 모양이 좀 괜찮았는데 이거를 굳이 이거를 골라 사야 되는 이유는 바로 금값이죠. 자,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시장이 위험하고, 그리고 하락의 징조가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안전 자산으로 돈이 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증시에 있는 돈이 빠져서 가는 곳은 엔화 혹은 금, 뭐 은도 있겠죠. 그리고 달러 뭐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자, 상품을 보니까 금값이 뭐 어제는 좀 0.04% 아주 미비하게 떨어졌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들어서 에너지가 응축됐다고 부르죠,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응축되는 이런 모양이 보여지다가 자, 이전 그 상단의 이 상단의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순간 굉장히 강하게 치솟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이 하단과 이 하단 한번 연결해 보고요. 이 상단과 또 이거 평행되게 한번 슬쩍 한번 연결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자 1차, 2차 파동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뭐 그렇게 안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일반적인 흐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가로 갔죠. 다시 금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자, 파동을 그리면서 이게 상승의 파동이죠. 이게 하락의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승의 큰 파동 안에 예를 들어 이런 파동이에요. 그죠? 큰 파동 안에 작은 파동들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건데 이전 고점 그리고 다시 돌려서 이전 고점 찍으러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지금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 관련주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제 그 고려 아연 그리고 정산해강 뭐 대창도 가끔씩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엘컴텍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브렉시트 때도 그랬었고요. 타길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 딱 되는 그날도 그렇고, 시장이 갑자기 단 몇 분 만에 급락이 나올 때 이 금 관련주들이 강하게 치솟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상징성이죠. 그 엘컴텍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종가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물론 분할입니다. 한번 좀 시장에 대한 하락한 시장에 대한 어떤 저의 어떤 그 화난 분노를 좀 표출하기 위해서 좀 매수를 한 케이스고요. 물론 뭐 수익을 못 낼 수 있습니다만 차트의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평행되게 선을 그으니까 고점과 저점 연결한 선이 우하향하고 있고 또 특정한 이 가격선이 그 남과 북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 자리가 이제 2,000원 정도, 2,080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보니까 2080원 되면 금방 이렇게 떨어지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강하게 뛰었다가 다시 내렸죠. 이때가 아마 그 미국 이란 간의 어떤 그 공습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제가 이거 이때 왜 올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시면은 고점을 찍고 밑으로 떨어지다가 이제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 그런 모양이 보여집니다. 일봉을 보면 사실 잘 몰라요. 그러면 저는 이제 30분 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0분 봉 보니까 뭔가 좀 보이시나요? 15분 봉을 보도 뭐 관계는 없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보니까 자, 이 가격 자리가 계속해서 두드리는 자리였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장 마지막 금요일장 마지막에 살짝 돌파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제 행보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이 긴 시간 동안의 행보가 아래로 이제 방향을 틀면 강하게 이제 내려가고 위로 틀면은 또 위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통계적으로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능성을 믿고 이제 투자를 한번 해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투자라기보다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산다라고 봐야 되겠죠. 보니까 1월 뭐 언제죠? 이때부터 해가지고 1월 초부터 해서 1월 말까지 이제 한 달 정도, 1개월 정도 이제 행보의 흐름이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좀 튈 때는 좀 어느 정도,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한번 예측을 해보고 좀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저는 좀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그 무슨 관련주죠? 그 교육 관련주죠. 교육 관련주인데 이 교육이 사실 그 메가 MD라든지 메가 스터디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지금 오르는 그런 모양이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골판지 관련주, 뭐 포장지 뭐 이런 제지 관련주들이 또 오릅니다. 왜 오르냐? 물론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폐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쇼핑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면세점 관련주 떨어지죠. 그러면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이런 거 다 떨어지죠. 그 반대로 집에서 인터넷 쇼핑을 하죠. 집에서 인터넷 쇼핑하다 보니까 택배에 들어가는 종이가 앞으로도 점점점 많아진다 해서 그 시장이 굉장히 확대돼서 제지 관련주들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강하게 좀 강한 시세를 좀 받을 만한 그런 자리고 실제로 지금 좀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이제 카톡방에서 이제 차트를 하나하나 제가 캡처해서 올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여행을 못 가죠. 여행을 못 가고 또 이제 학교를 또 이렇게 중국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우리 아들도 이제 학원을 가고 수영장을 가고 있는데 전부 다 지금 폐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온라인 교육이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뭐 이런 교육 관련주들이 좀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교육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하나인 아이스크림 에듀가 지금 현재 7%로 그나마 좀 이렇게 잘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면은 굳이 이제 보자면은 자 일봉상 봤을 때는 이게 만약 시장의 하락이 아니면 이 자리는 진짜 한번 빠지더라도 한번 사 볼 만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런 자리가 이렇게 머무르는 자리죠. 이게 횡보하는 자리. 그리고 여기 고점 이렇게 찍었던 자리. 이 자리가 자, 밑에서는 이제 계속 저항을 맞는 자리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많은 언저리인 이전 고점, 이전 지지해줬던 9,800원 정도 찍으러 가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10% 혹은 뭐 12% 정도 수익을 좀 만들어 줄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시장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이것도 단기로 봐야 되고요. 10%까지 바라볼 게 아니라 뭐 3%면 일단 보유한 물량의 50%는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나가야 되고 또 갑자기 이렇게 잘 가다가 훅 떨어지고 이러면 빨리 치고 나와야 되는 그런 단타의 어떤 영역, 단타의 어떤 시장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스럽게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참고로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저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까만색 선을 제가 한번 그어봤는데 우상향의 모양이죠. 우상향의 모양이고 이 안에서도 굉장히 이쁘게 만들죠.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이쁘게 또 한번 올리고 또 이렇게 이쁘게 또 만들고 또 올리고 그죠? 그 이전 고점도 이게 지금 돌파한 상태입니다. 더 올라가려면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다시 뭐 꺾인다면 어쩔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지만 일단 이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 유리한 자리 그리고 긍정적인 자리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주봉을 봤을 때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 그러니까 고점을 연결한 이런 자리가 돌파가 나오고 또 이전 늘 고점이었던 자리가 깨지면서 물론 여기 내려간 거는 새로운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를 지지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는 좀 유연성을 가지고 좀 봐요. 이렇게 가다가 돌파했어요. 근데 다시 깨졌어. 이게 뭐지? 알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바뀌고 패턴이 바뀌는 어떤 그런 어떤 변동성이 있는 그런 변곡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돌파가 나왔어요. 주봉상. 나쁘지 않은 자리잖아요. 정말 나쁘지 않은 자리예요. 근데 시장은 알 수 없습니다. 보시면은 올리다가도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뜨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이런 시장에 만약에 뭐 1,000개 종목이 있다면
900개가 950개가 떨어지고 50개가 상승하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 50개를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냐라는 거죠. 개미 투자자들은 힘듭니다. 가능성을 따질 때 가능성이 좀 높은 곳에 우리가 공략을 하고 해야지 수익이 나지.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네. 내게 떨어지네. 더 사야지. 또 떨어지네. 더 사야지. 물타기 하면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은 좀 조심하고 기다리고 좀 짧은 매매 혹은 관망하거나 이 시장이 끝나고 난 뒤에 조정이 끝나고 시장의 지수가 살아날 때 강하게 여기서 반등할 때 지수보다 더 강하게 빨리 치고 오르는 그런 업종이나 테마를 빨리 찾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떨어졌다가 상승할 때 그때 강하게 튀는 테마들은 항상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올릴 때 만들어지는 테마들은 다릅니다. 이때는 수도 차이고 이때는 전기 차이고 그럴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시장을 좀 열어두고 공략하는 그런 매매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또 20분이 되어버렸네요.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많은데 종목도 많고요. 그렇지만 또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